세금 잘 알려주는 쌤 누나, 쌤 언니 최자영 세무사. 박송희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저희가 부동산 주택 세금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주택 세금 하면은 저희가 지금 엄청 많은 영상을 업로드 했었는데 되게 어렵고 뭔가 세금 되게 많이 내야 되는 얘기일 것 같고 복잡하고 이러실 텐데요. 오늘 그런 얘기 하나 다 빼버리고 진짜 기본적인 기본의 기본인 주택 세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 주택 세금을 내는 건가요, 무조건? 원래는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 내야죠. 네. 그리고 심지어 주택에 대해서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처분했을 때 세금 내라고 법이 딱 박혀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집을 팔면 다 세금 내는 건가요? 근데 또 그렇다고 하기에는 사실 이 집이라는 공간이 음. 의식주, 기본적인 어떤 거잖아요. 이제 맞아요. 거주하는 공간, 그런 공간에 대해서도 무조건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게 좀 억울하죠. 억울할 수도 있죠. 내가 뭐 살아야 되는데. 내가 뭔가 투자한 게 아니고 음. 살 집이 필요해서 집을 샀고 이사 가야 돼서 팔았는데 이거 세금 내라는 거냐? 그래서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 그렇지 않은 경우가 사실은 뭐 우리 한국의 대부분의 사람일 수도 있어요. 좀 대부분인 것 같아요. 음. 물론 이제 텔레비전에 나오는 뉴스나 이런 걸 보면 다주택자 얘기도 많고 뭐 고가주택 얘기도 많아서 양도세 얘기가 마치 다 우리의 얘기인 것처럼 나오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세금을 안 내는 경우가 더 많다. 네, 그 제일 대표적으로는 집 한 채 있는 경우. 맞아요. 집 한 채. 근데 이것도 집 한 채에 있는 경우도 뭔가 정의가 필요해서 한 가지씩 짚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 집 한 채, 음. 사람마다 한 채씩이면 괜찮은 건가요? 그러면 정말 좋을 텐데 네. 그렇진 않죠. 그래서 여기에서 가족, 세대, 단위별로 우리 가족이 다 같이 갖고 있는 집이 한 채여야지만 가능하다. 이 묶음의 단위가 중요해졌어요. 네, 그 1세대. 근데 이 세대가 뭔가 세대를 건너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부모님, 자식, 뭐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세대라는 거는 그냥 뭐 여러분들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같이 사는 우리 식구들, 우리 식구가 일반적으로 1세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1세대 안에 1주택이 있다면 그거는 비과세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래도 이 1세대가 뭔지 어떻게 확인하는지 그 정의가 필요할 텐데요. 어떻게 정의하고 있죠? 1세대 나와 그 배우자 그리고 또 우리와 같이 주소나 거소를 가지고 있는 묶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주소랑 거소를 갖고 있다는 거 보니까 뭔가 등록된 느낌인 것 같아요. 네, 그죠. 그렇죠. 등록된, 그러니까 나라에서 알고 있는 우리 집 주소에 밑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쉽게 말해서 등본에 같이 있는 사람들이네. 그죠. 주민등록 등본 그 집 주소 아래 뭐 누구누구가 써 있는지가 일단 기본적으로는 세대죠.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 등본 안에 엄마도 있고 우리 엄마 아빠도 있고 남편도 있고 애도 있고 그럼 다 1세대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3대가 사는데 3세대지만 그렇지만 세법에서는 이 같이 산 이 묶음 전체를 1세대라고 봐요. 동일 주소에 있다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1세대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을 보면은 같이 살고 있으니까 1세대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나도 집이 하나가 있고 남편도 집이 하나가 있어서 우리는 같은 세대가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 주민등록을 좀 분리해서 주소 이전을 하면 다른 세대가 되는 건가요? 부부는 찢어질 수가 없어. 부부는 찢어져도 동일 세대.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서울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서울에 우리 집이 있고 제가 거기 같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남편이 갑자기 부산으로 발령이 난 거예요. 그래서 부산으로 그러면 뭐 일시적인 거니까 전세를 살거나 월세를 살 수 있는데 그게 너무 비싸서 또 집을 샀네? 부산에? 그 주소도 옮겨놓고 이럴 경우에 우리 집은 남편은 세대가 저쪽으로 주소가 저쪽으로 갔으니까 1세대. 나는 서울에 있으니까 1세대. 이렇게 볼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거죠. 우린 같이 묶여서 부부는 따로 떨어질 수 없이 묶여 있고 그래서 같이 1세대고 그렇게 되면 사실 1세대 2주택인 거네요. 그렇지. 이 경우에는 사실 또 특례가 있어요. 네. 그거는 다음 단계에서 알아보도록 하고 우선 세대의 개념은 등본상에 같이 있는 식구들. 맞습니다. 남편은 안 잘린다. 자를 수 없다. 네. 그래서 만약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같이 살고 있는 세대, 우리 가족이라고 부를 수 있는 테두리랑
주민등록상에 나와 있는 거랑 같으면 사실 뭐 너무 간단해요. 요게 우리 가족, 우리 세대구나 하시면 되는데 실질과 서류가 조금 다르다고 하시면 나중에 세무서 입증하실 때 머리 아플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세대는 이제 확인이 됐네요. 네. 그럼 1세대가 1주택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이 주택은 무엇인가요? 주택 집이잖아요. 그죠. 집이죠. 1주택이라고 하는 거는 어느 시점에 1주택이에요? 그 시점이 중요할 것 같아. 시점은 양도일 현재이거든요. 파는 때. 파는 때. 네. 사실 저희가 지금 다 말씀드렸어요. 가족이고 1세대고 하나 있던 집을 판다. 그러면 세금을 안 낸다. 다 말씀드렸어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게 빠져 있는데 이걸 오늘 산 집을 내일 판다든지 어제 산 집을 오늘 판다든지 이렇게 짧게 갖고 계시면 안 돼요. 일정 기간을 갖고 있다 팔아야 돼요. 네. 그 보유기간이라고 하는데요. 최소한 2년을 보유하셔야 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줍니다. 이 주택이라는 공간이 필수적인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계속 사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사실 이 뭐 부동산 그 그치. 목적이 주거라기에는 좀 애매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소 2년은 갖고 있어야 이 사람들이 이걸 거주 목적으로 실질적으로 사용 목적으로 샀던 거구나라고 인정을 해주겠다는 취지인 것 같아요. 네. 최소 2년은 보유해야 비과세가 된다. 네. 그랬는데 사실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죠. 원래는 보유만 2년 했으면 됐는데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집을 사긴 사서 보유했지만 살진 않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내가 그럴 산 수 집은 지금 뭐 임대를 주고 난 딴 데 가서 또 전세 살거나 뭐 월세 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안 돼요.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는 17년 8월 2일 이후. 이게 그 유명한 파리 대책이군요. 네, 17년 8일 이후에 취득하는 집의 경우에는 보유 기간 중에 거주도 2년 하셔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어요. 지금 되게 어려운 얘기한 것 같아요. 보유 기간 중에 거주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17년 8월 이후에 집 사신 분들은 그때부터 거기 들어가서 살아서 2년을 채워야 비과세가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뭐 17년 8일 전에 샀던, 17년 8일 이후에 샀던, 뭐 이왕이면 2년도 보유했고 2년도 거주했다고 쳐요. 그러면 이제 내가 팔면 난 비과세가 되는 거네요. 네. 좋아요. 그게 단가요? 다는 아닙니다. 또 물론 있지. 모든 집을 다 비과세 해주면 간단할 텐데 그렇진 않고 그 기준 금액이 있어요. 기준 금액? 네, 그 기준 금액이 9억 원입니다. 9억? 뭐가 네. 9억인 거예요? 그 9억은 실제 거래가액이 9억을 넘게 되면 비과세를 해주지 않아요. 지금 내가 이 집을 팔 때 가격이 9억을 넘는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네요. 네. 그러면 9억 500만 원 받기로 했으면 500만 원 깎아줘야겠네? 뭐 그런 취지인 건가요? 그래서 9억, 이 500만 원 차이로 세금 내고 안 내고 차이가 엄청 커지고 그러나요? 그런 건 아닙니다. 9억까지는 1세대 1주택으로서 세금을 안 내고 넘는 5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게 되죠. 나름 합리적이네요. 합리적이에요. 세금을 내긴 내는데 다 내는 게 아니라 전체 중에서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낸다는 거니까 뭐 그거는 이해할 만하겠네요. 자, 9억은 넘는 이런 분들을 고가주택을 양도한 거로 보는 건데요. 요거는 사실 좀 더 복잡해요. 계산이 장기보유특별공제 저희가 고민할 게 많으니까 그거는 다음 시간에 얘기하기로 하고 그러면 1세대 1주택자로서 일정 기간 보유하고 거주했고 9억이 안 넘는다면 세금 걱정이 없네요. 없죠. 다만 아까 말했듯이 그 보유기간 2년을 넘어야 되니까 그 보유기간이랑 그리고 보유기간 중에 이제 8일 이후이면 거주를 또 2년 해야 되는데 부동산 지역 내에서 네, 그럼 그 날짜는 어떻게 카운트를 하고 어디서 확인할 수 있죠? 우선은 취득한 날짜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양도한 날짜도 정확히 알아야 되지만 이 부동산이 변동되는 날짜가 언제냐 첫 번째로는 계약서를 확인해야겠죠. 네, 계약서에 보면 뭐 보통 계약금이 있고 계약금 언제, 중도금 언제, 잔금 언제 이렇게 있는데 그럼 계약을 한 때부터 내가 보유한 건지 그렇지가 않죠. 우선은 돈 준 날이 먼저예요. 돈, 근데 계약금이 아니라 돈을 다 준 날이죠. 잔금 치른 날, 대금을 다 청산해서 줄 돈 다 준 날이 나의 취득일자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돈을 다 주기 전에 만약에 등기를 했다. 그러면 그 날짜죠. 그렇죠. 근데 등기를 한 날짜, 이 등기한 날짜라는 게 도대체 뭐냐? 우리 등기부 등본에 보면 접수일이랑 원인일이 있는데
이 둘 중에 뭐가 등기한 날짜라는 거냐? 뭔가요? 등기 접수일이죠. 접수일. 그렇죠. 그래서 막 법 바뀌고 이럴 때 잔금 치르기 전에 우선 접수부터 빨리 하자 하는 게 그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취득하신 부동산이 언제부터 내가 보유를 해야 되냐 정확하게 확인하고 싶으시면 언제 잔금을 줬는지 봐야 되고 그 다음으로 확인해야 될 게 등기 접수일 이렇게 확인해서 그 중에 빠른 날인 거죠. 그때부터 보유가 스타트 되는 거고, 그러면 이때부터 2년을 이제 지나서 그때 이상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부동산 처분하실 주택을 처분하실 계획이라면 잔금을 언제 받으실지 등기를 언제 넘겨줄지 그 날짜도 같이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정말 간단한 이야기지만 진짜 중요한 말씀을 드렸어요. 1세대 1주택자는 세금을 안 내도 되는데 이 2년 요건을 못 채웠거나 아니면 혹시나 세대의 범위를 헷갈리셔서 1세대인데 뭐 알고 보니까 우리가 1주택이 아니고 2주택인 경우 이런 경우 그렇죠. 부모님이 같이 산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은근히 있어요. 네. 그래서 세대랑 그 취득 시기가 언제인지 그때부터 2년이 지난 부동산을 9억 미치라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네요. 네,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1주택이긴 한데 어쩔 수 없이 순간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이런 경우들에 대해서 사안별로 한번 판단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 네, 지금까지 세금사 알려주는 쌤 누나 쌤 언니였습니다. 안녕. 안녕.